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분석할 자료는 보내주신 구리갈매역 A-4블록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입니다. 이걸 처음 딱 열어봤을 때, 와, 솔직히 좀 압도되더라고요. 이건 뭐 아파트 안내문이라기보다 무슨 법률 계약서 같잖아요. 빼곡한 글씨에 막 복잡한 표까지 있으니까 어디부터 봐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임무는 이 빽빽한 정보의 숲에서 당신을 위한 오솔길을 내는 겁니다. 내가 자격이 될까? 그래서 얼만데? 놓치면 큰일 나는 함정은 없을까?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찾아드릴게요. 자, 이 복잡한 문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네, 오늘 분석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 아파트에 청약할지 말지, 만약 한다면 어떻게 할지, 당신만의 판단 기준을 세우는 거죠. 시작하기 전에 딱 하나, 가장 중요한 것부터 머리에 딱 박아두고 가죠. 바로 기준일, 2025년 12월 29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모든 자격, 조건, 나이 같은 것들 있잖아요. 전부 이 날짜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점은 12월 29일. 그럼 가장 기본적인 정보부터 시작해볼까요? 이게 도대체 어떤 아파트인가요? 경기도 구리시 갈매역 세권에 들어서는 공공분양주택, 그러니까 LH가 짓는 아파트입니다. 총 8개 동에 최고 28층이고요.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딱이 단일 평형으로만 251세대를 공급합니다. 가장 큰 특징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점이죠. 아, 그래서 다들 관심을 갖는 거군요. 네, 입주는 2028년 9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8년 9월이라. 지금으로부터 거의 3년 뒤네요. 잔금 마련할 시간은 벌 수 있겠지만 반대로 말하면 3년 뒤의 미래를 지금 결정해야 하는 거군요. 이건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럼 당장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그 눈앞의 일정들은 뭔가요? 달력에 동그라미 쳐야 할 날짜들 좀 짚어주시죠. 그렇죠. 가장 먼저는 주택 전시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모델하우스 방문입니다. 사전 청약에 당첨되셨던 분들은 12월 30일부터 1월 4일까지 먼저 볼 수 있는 우선권이 있고요. 일반 방문은 1월 4일부터 10일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제가 공고문을 보니까 모델하우스에 59 A1 타입 하나만 전시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A2, B1, B2 타입은? 이건 아예 실물도 못 보고 결정해야 하는 건가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나머지 타입들은 오직 사이버 견본주택, 그러니까 웹사이트에서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아, 웹사이트로만. 네, 주소는 gelme-a4-co-kr이고요. 그래서 이 웹사이트 방문은 선택이 아니라 이건 필수적인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조가 생각과 전혀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야말로 발품이 아니라 손품을 팔아야 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모델하우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청약 접수일은요? 이건 유형별로 날짜가 다 달라서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사전 청약 당첨자 확인 신청이 2026년 1월 12일과 13일, 네. 특별 공급이 14일, 그리고 일반 공급이 15일과 16일입니다. 그리고 운명의 당첨자 발표일은 1월 27일, 최종 계약은 4월 21일부터 나흘간 진행됩니다. 좋습니다. 일정도 확인했으니 이제 모두가 가장 궁금해할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이런 장기적인 결심을 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 바로 가격입니다. 대략 얼마 정도인가요? 59 A1 타입 1층 기준으로 약 4억 8,5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4억 8,500? 네, 물론 층이 올라갈수록 가격도 조금씩 비싸지고요. 납부 스케줄은 계약할 때 10%를 내고 2027년에 중도금을 15%씩 2번, 그리고 입주 때 잔금을 치르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분양가에 주택도시기금 융자금 5,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자금 계획 짤 때 도움이 될 겁니다. 공고문에 보니까 발코니 확장 비용은 또 별도라고 적혀 있던데 이건 혹시 안 할 수도 있는 선택 사항인가요? 아니요, 이 부분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 필수군요. 네, 전 세대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기 때문에 필수 비용이라고 보셔야 해요. 타입에 따라서 약 650만 원에서 680만 원 사이인데 분양가와는 별도로 내야 하는 돈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문서를 보다가 정말 의아한 부분을 발견했어요. 마이너스 옵션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건 이름부터가 좀 이상한데 아파트를 덜 지어주는 대신 할인을 해준다는 건가요? 도대체 이게 뭐죠? 정확히 보셨습니다. 마이너스 옵션은 바닥재, 벽지, 조명,
욕실 도기, 주방 가구 같은 기본적인 마감재 공사를 아예 안 하는 조건으로요. 분양가를 깎아주는 제도예요. 얼마나 깎아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5구 A1 타입 1층이 약 4억 8,500만 원인데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면 4억 5,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약 3천만 원이 저렴해지는 거죠. 3천만 원이요? 와, 엄청 큰데요. 하지만 저는 좀 회의적이네요. 요즘 인테리어 자재비랑 인건비가 얼마나 비싼데요. 3천만 원 아끼려다가 내 돈 들여서 공사하는 비용이 그걸 훌쩍 넘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이거 자칫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함정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게 바로 마이너스 옵션의 핵심적인 딜레마입니다. 나만의 스타일로 꾸미고 싶은 분들께는 매력적일 수 있지만 리스크가 분명히 따르죠. 공고문에도 딱 명시되어 있지만 입주 간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모든 공사를 끝내야 하고요. 2달 안에요? 네. 그리고 공사 중에 발생하는 모든 하자는 본인 책임입니다. 특히 공사비가 1,500만 원을 넘어가면 법에 따라서 정식으로 등록된 실내 건축 공사업자를 써야 한다는 규정까지 있어요. 아, 개인이 간단히 해결할 수준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확실한 계획과 예산이 없다면 섣불리 선택해선 안 되겠네요. 자, 그럼 가격과 옵션을 따져봤으니 이제 가장 어렵고 중요한 관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자격이라는 높은 벽이죠. 이 기회의 문을 통과하려면 어떤 열쇠가 필요한가요? 가장 기본이 되는 첫 번째 열쇠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입니다. 기준일인 2025년 12월 29일에 신청자 본인은 물론이고요.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있는 세대원 전원이 집이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 온 가족이. 네. 당연히 외국인은 신청이 안 되고요. 알겠습니다. 온 가족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그럼 거주지 제한은 어떤가요? 이것도 꽤 까다로워 보이던데요. 네. 대규모 택지 개발지구라서 지역 우선 공급, 일종의 지역 할당제가 있습니다. 동일 순위 안에서 경쟁에 붙으면요. 구리시에 1년 이상 계속 산 사람에게 전체 물량을 30%를 먼저 배정합니다. 아, 구리시가 1순위군요. 네. 여기서 떨어진 사람들과 경기도에 6개월 이상 산 사람들이 합쳐져서 20% 물량을 두고 다시 경쟁하고요. 거기서도 떨어진 사람들과 나머지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 인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들이 남은 50%를 두고 마지막으로 경쟁하는 구조입니다. 는 사실상 남는 자리 있나 기다리는 대기 승객 신세인 셈이군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비행기 탑승권과 관련해서 정말 흥미로운 함정이 하나 숨어 있어요. 함정이요? 네.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동안 해외에 연속으로 90일 이상 머물렀거나 또는 총 체류일이 183일을 넘는다면 설령 구리시에 사라고 이 지역 우선 공급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와, 이건 정말 숨겨진 지뢰 같은 규정이네요. 그러니까 디지털 노마드처럼 해외에서 일하는 분이나 부모님 댁에 몇 달씩 다녀오신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가장 유리한 자격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진짜 꼼꼼히 체크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단기 여행은 괜찮지만 장기 체류 이력은 발목을 잡을 수 있죠. 자, 거주지 관문을 통과했다면 다음은 소득과 자산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아예 신청조차 못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준을 1원이라도 초과하면 가차없이 부적격 처리됩니다. 자산부터 보면 세대원 전체가 가진 부동산, 그러니까 토지랑 건물의 공시가격을 합쳐서 2억 1,550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자동차 가액은 4,563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소득 기준은 다 복잡합니다. 유형별, 가구원 수별로 다 다른데요. 예를 들어 일반 공급 1순위 3인 가구라면 월 평균 소득이 720만 원 5,312원 이하여야 합니다. 표가 굉장히 세세해서 본인 상황에 맞게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요. 듣기만 해도 빡빡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당신에게 희소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을 발견했어요. 일종의 치트키 같은 조항이 있던데요. 아, 출산 가구 혜택에 말씀하시는군요. 아주 중요합니다. 2023년 3월 28일 이후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소득과 자산 기준을 대폭 완화해 줍니다. 오, 정말요? 네, 자녀가 1명이면 소득 기준이 10%피 올라가고 2명 이상이면 20%피까지 올라가는 등 혜택이 상당해요. 이 조건에 해당된다면 아슬아슬하게 기준을 넘었던 분들도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으니 공고문을 정말 10번이라도 다시 읽어보셔야 합니다. 좋습니다. 이 모든 자격의 관문을 무사히 통과했다고 가정해보죠. 이제 실전입니다. 신청 자체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혹시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이 있나요? 신청은 PC나 모바일 앱 LH 청약 플러스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현장 접수는 없어요. 아, 인터넷으로만. 네, 공동인증서나 네이버 인증서 같은 걸 미리 준비해야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어쩌면 가장 황당할 수도 있는 규칙이 하나 나옵니다. 뭔가요? 청약할 때 5구 A1,
59A2, 59B1, 59B2 같은 세부 타입을 고를 수가 없습니다. 그냥 5구 제곱미터 주택형으로만 신청을 넣는 거예요. 당첨이 되고 나면 동호수와 함께 타입이 완전 무작위로 배정됩니다. 잠깐만요. 그게 정말인가요? 내가 살 집의 구조도 내가 고를 수 없다고요? 그건 너무 심한데요? 주방 구조나 방 배치가 완전히 다른데 그냥 운에 맡겨야 한다니 이건 정말 큰 변수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이버 견본주택 확인이 더더욱 중요한 겁니다. 어떤 타입에 배정되더라도 괜찮은지, 최악의 경우까지도 감수할 수 있는지 미리 마음의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정보네요. 그럼 특별 공급은 어떤가요? 종류가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 최초 엄청 많던데 혹시 확률을 높이려고 여러 개 중복해서 신청할 수는 없나요?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청약에서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특별공급은 한 세대에서 딱 한 명만, 그리고 수많은 유형 중 딱 한 가지만 골라서 신청해야 합니다. 아, 딱 하나만. 네. 만약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 공급에도 중복 신청하면 둘 다 무효 처리됩니다. 그냥 그 청약은 없던 일이 되는 거예요. 와, 욕심부리면 모든 걸 잃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야말로 한 번의 기회군요. 그럼 어렵게 당첨이 된 후에도 지켜야 할 의무 같은 게 있나요? 네, 핵심적인 의무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거주 의무입니다. 입주하고 나서 3년 동안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살아야 합니다. 3년이요? 네, 유학이나 해외 근무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걸 어기면 LH의 집을 다시 되팔아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당첨돼서 전세 주고 나중에 들어가야지라는 계획은 아예 불가능하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둘째는 전매 제한입니다. 당첨된 집을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다는 뜻이죠. 이 공고문에는 정확한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공공분양은 반드시 전매 제한이 따릅니다. 이건 시세 차익을 노린 단기 투자를 막고 실수요자에게 집을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확실한 의지 표현입니다. 아... 집을 투자의 대상이 아닌 거주의 공간으로 보라는 거죠. 자, 오늘 구리갈매역세권 공공분양 공고문을 구석구석 샅샅이 훑어봤습니다. 정리하자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아주 강력한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까다로운 자격 조건을 통과해야 하고 당첨된 후에도 여러 의무를 져야 하는 그야말로 기회와 책임이 공존하는 아파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특히 어떤 구조의 집에 살게 될지 모른다는 타입 랜덤 배정 규칙, 그리고 잘 쓰면 약이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되는 마이너스 옵션, 또 최근 출세난 가구에게 주어지는 파격적인 혜택은 이번 청약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핵심 포인트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앞으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한 주택은 LH가 공급하는 공공분양입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거주 의무 같은 여러 규제가 따르죠. 그렇죠. 반면에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민간 분양 아파트는 이런 규제가 덜한 대신 당연히 가격이 더 비쌀 겁니다. 당신의 현재 자금 상황과 미래 계획을 고려했을 때 여러 규제가 따르더라도 저렴하고 안정적인 공공분양이 더 적합할까요? 아니면 좀 더 비용을 치르더라도 거주와 처분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민간 분양이 더 나은 선택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답이 앞으로의 내 집 마련 전략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